먼저 보죠.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 이거 배우려고 왔죠.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파이썬 배우려고 왔습니다. 우리 코딩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코딩이 이렇게 되는데 코드에다가 ing 붙여서 동명사인가요? 동명사 된 거죠. 어쨌든 이제 코드를 짜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코드가 뭔지 알아야겠네요. 코드가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지시서 같은 겁니다. 명령문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글이에요. 그거에 대한 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드, 지시서. 그러면 이제 또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게 코드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뭐예요? 프로그램이 알아야죠. 프로그램은 또 뭐죠? 프로그램은 프로랑 그 다음에 그램이랑 이렇게 합쳐진 거거든요. 이렇게 합쳐졌어요. 프로는 사전에 미리 앞서 이런 그 접두사로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램은 이제 명령서, 지시서, 약간 문법에 관련된 겁니다. 문법을 그래머라 그러잖아요. 약간 언어에 관련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램은 지금은 여기서는 명령서, 지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고 나서 보니까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이미 작성된 사전 지시서 이런 느낌인 거죠. 미리 작성된 명령서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명령서를 그냥 컴퓨터가 읽어내린다는 소리예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그 명령서를 읽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 명령대로 실행하는 거죠.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 중에서 그러면은 코딩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돼요? 그럼 코딩은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 건데, 그죠? 종류가 되게 많은 거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C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C 언어가 발명이 됐어요. C 언어가 언제 발명이 됐나요? 이런 지식적인 거는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C 언어가 발명이 된 게 언젠가요? 네, 그때 발명이 됐다고 하네요. 1972년이라고 하네요. 근데 뭐 기간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맘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죠? 지금 해봤자 50년인데 40년, 50년 된 건데 C 언어가 발명되고 나서 굉장히 컴퓨터의 발전이 빨랐는데 너무 빠르죠? 요즘에 더 빨라지고 있죠. C 언어를 기반으로 좀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냐면 자바가 먼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바로 인해서
우리가 웬만한 컴퓨터에서는 전부 다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려요. C 언어는 조금 특정한 환경이 좀 필요해요. 근데 자바에 들어와서 JVM이 생깁니다. JVM. 이거를 만들어서 자바가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는 어마어마하게 프로그램 언어가 쉬워져요. 코딩하기가. 그리고 자바는 근데 또 나름 다른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순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C 언어는요, 컴퓨터 언어에 되게 가깝습니다. 이 말은 뭔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읽기도 좀 어려워요. 진입장벽인가 좀 높죠? 이런 식으로 돼요. 자바랑 파이썬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게 사람 언어에 가깝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읽기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진입장벽이 또 낮은 편이죠. 항상 그래서 요즘에는 프로그래밍 좀 코딩을 좀 해봐야겠다.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더라라고 해가지고 배우려고 보면 파이썬을 보통 많이 추천드리죠. 자바도 좀 어려워해요. 파이썬은 많이 쉬워졌어요.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짧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코드가. 하지만 어찌됐건 진입장벽이 낮아서 일단은 익혀보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왔어요. 진짜 그냥 이 정도 그냥 개요를 슬쩍 알아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코딩을 저는 그래서 어떻게 좀 보냐면 코딩은 글쓰기예요. 코딩은 막 수학하는 거 아니고요. 수학 지식 같은 거 쓰는 게 아니고 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막 이런 거 쓰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차라리 더 글쓰기에 가까운 게 코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코딩 해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컴퓨터가 읽을 글을 작성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컴퓨터는 그냥 글을 읽고 그대로 수행하기만 할 뿐인 게 컴퓨터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계산기였잖아요, 컴퓨터가. 근데 계산기가 워낙 발전을 하니까 이제 거의 글과 같이 돼버렸어요. 아예 글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글이라고 하면 문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법에 맞게 글을 잘 써주면 컴퓨터는 오류 없이 실행합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언어 배운다고 하는 건데 진짜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언어 배우는 거고요. 이 언어를 잘 쓰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 언어로 잘 바꿔서 약간 번역만 하면 되죠. 통역하듯이. 독일어 잘 배워놓고 독일 사람들한테 내가 한국어로 하고 싶은 말을 적절히 잘 번역해서 이렇게 통역해서 제 입으로 나오잖아요. 컴퓨터한테 내가 원하는 거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컴퓨터한테 그 자동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뭐 엑셀 같은 거 이렇게 좀 엑셀이 뭐 연도별로 비슷해요. 연도별로 좀 정리하고 싶다. 근데 이거를 자동화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컴퓨터한테 이 자동하게끔 하는 그 수많은 내 의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천천히 코드화 시키는 거예요. 천천히
컴퓨터 언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게 코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코딩한다는 소리입니다. 컴퓨터인데 워낙 많은 걸 해요. 우리가 막 게임을 만들고 싶을 때 게임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뭐 캐릭터가 아니죠. 이렇게 가야겠다. 화살표 좌키를 누르면 입력하면 캐릭터가 X축 양 방향으로 픽셀 10 이동해줘.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코딩을 쫙 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눌렀을 때 그렇게 하겠죠. 글쓰기예요, 글쓰기. 글을 천천히 잘 쓰시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코딩하는 것들 이렇게 되고 그래요. 파이썬 배우는데 너무 깊숙하기보다는 해가면서 해보죠. 자, 그러면 네. 뭐 더 자세한 거는 수업하면서 하고요. 오늘은 일단 파이썬 바로 만져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드라이브 한번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라고 나옵니다. 구글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시면 로그인 해야 되네요. 로그인 하시고요. 로그인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다 나오네요. 여기에서 신규 옛날에 했던 것들까지 다 있고 그러네요. 신규에서 더보기 구글 콜라보레이터리 요거 있어요. 실험실 들어가는 거. 요거 없으신 분 계실 겁니다. 요거 없으신 분 네, 좀 계시죠? 그러면 연결 앱 더보기 요거 누르시고요. 여기서 콜앱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콜라보레토리라고 하는 요거 있죠. 요거 다운받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생기는 거예요. 콜앱이라고 치시면 생기고요. 네, 여기서 이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신규에 더보기 하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늘 날짜가 10월 시작하잖아요. 파이썬의 2024 10월 16. 이 폴더가 이제 여러분들의 폴더입니다. 자, 여기다가 신규 누르시고 더보기 하는 거 이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이제 콜라보도 다 생기셨어요? 안 생기신 분 계속 손 들어주시고요. 네네네. 설치 안 됐어요? 설치 중? 못 찾으셨어요? 안 떠요? 제가 이따 그럼 봐드릴게요. 다른 분들 요거 들어가시면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콜랩이 켜질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파이썬을 연습해 볼 수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이에요. 구글이 있겠죠? 구글 어딘가에 굉장히 큰 컴퓨터 서버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서버실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한국, 대전에 있는 컴퓨터 앞에 지금 있죠?
컴퓨터에서 지금 뭐 한 거냐면 구글의 서버에 접근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나 저기 콜랩 이제 콜랩으로 좀 줄여서 이제 말을 할게요. 나 콜랩이라는 거 좀 써야 돼. 콜랩 써야 되니까 서버 한 대 좀 빌려줘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할당을 딱 해줘요. 구글이 알아서. 그럼 그게 이제 서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다가 작성하고 있는 어떤 파이썬 코드들은 실행이 이렇게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행이 내 컴퓨터에서 연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연산은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연산은 구글이 해줘요. 연산을 여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연산된 결과를 보여주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콜앱은 맨 처음에 실행했을 때요. 이 아래쪽에 무슨 안내문이 뜰 겁니다. 해보시면 돼요. 이따가 백엔드 연결 중 이런 안내문이 뜰 거예요.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연결되고 나면 또 빠르게 연결을 또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나눠드릴 수업 노트가 될 거고요. 약간 글씨를 이 정도 좀 키워보는데 뒤에 분들 기준으로 보세요. 헬로 월드 이게 코드 배울 때 맨 처음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거하고 왼쪽에 여기에 있는 이거 플레이 버튼 같은 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자,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뜨면 되고 일단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이세요? 보여요? 보이긴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되시는 분들 여기까지 이제 한번 좀 와보시고요. 구글에다가 코드펜이라고 한번 쳐보실래요? 코드펜. 코드펜도 이거 로그인 하나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깜빡했네요. 코드펜 눌러보시면 이런 게 막 이런 거 안 뜰 건데 어떻게 뜨죠? 다르게 뜨죠. 네, 그렇게 떠요. 그 오른쪽 위쪽에 로그인 아닌가 사인인 그런 거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뜰까 이게? 네, 이렇게 뜨죠? 이런 거 뜨죠? 이렇게 오른쪽 위에 사인업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사인업 잘 되셨으면은 깃허브나 구글로 하시면 됩니다. 구글로 통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제. 지금 깃허브에 여러분들 계정이 뭔가 박혀져 있는 게 있어서 구글로 하세요. 구글. 요거 로그인 하신 다음에 다시 수업 페이지에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떠요? 그래도 이렇게 뜨나요? 로그인 됐네. 로그인 된 거. 로그인 된 거. 네.
이거 이게 처음에 세팅할 때 항상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구글까지 일단은 오셔야 되고요. 네, 여기 이거 저장이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건 내볼게요. 좀 더 크게 할까요? 여기는 낫겠네요. 자, 여기 있는 설정들을 좀 해줄 거예요. 설정 같이 해보도록 하죠.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오른쪽에 톱니바퀴 누르시고요. 테마가 다크로는 좀 괜찮아요. 라이트는 밝아서 너무 밝아져요. 그래서 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다크로 보통을 해요. 다음에 왼쪽에서 편집기 여기로 와볼까요? 편집기 오셔서 이 글꼴 크기는 여러분들 자기 컴퓨터에서 보기 편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여기 띄워야 되니까 가장 크게 36으로 한 거고요. 20이나 18이나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되고, 들여쓰기 너비 공백 개수 2로 맞춰줍시다. 이거 혹시 4일 수 있어요? 세로 눈금자열 120 정도 맞추시면 될 겁니다. 120.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거 체크는 저랑 똑같이 맞춰주세요. 이거 자동 완성 제한하는 거 표시하지 마시고 쭉 가다가 엔터키 제한 수락도 하지 마시고 그럼 나머지는 쭉 체크해 주시면 돼요. 들여쓰기부터 편집기 색상이랑 뭐 이런 건 다 어렵지 않죠? 글꼴 크기 그 다음에 글꼴 되는 거는 뭐 그냥 뭐예요? 어떤 글씨체에 쓸 건가 그거죠? 그거고요. 들여쓰기 너비 알려드릴게요. 들여쓰기 너비가 뭐냐면 요런 데서 탭을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이게 들여쓰기가 돼요. 파이썬에서 이제 앞으로 탭 같은 걸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런 문장, 똑같은 문장을 합시다. 위에 있는 문장과 탭 한번 누르고 나서 쓰이는 이런 문장은 다르게 인식돼요. 네. 들여쓰기가 이제 되면은 파이썬은 그거를 또 하나의 문법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이거 또 하나의 문법인 겁니다. 들여쓰기가. 내가 의도한 코드인데 제대로 안 돼. 그러면은 들여쓰기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엄청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들여쓰기를 했는데 이거를 두 칸으로 맞춰준 거면 두 칸. 요거랑 스페이스바 두 번 딱딱 누른 거랑 그 길이가 같죠? 그렇게 맞춰준 거예요. 만약에 요거 4로 맞추면은 들여쓰기가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보기가 불편해져요. 이렇게 맞춰줘봐요. 요게 2로 맞춘 거고 이게 4로 맞춘 건데 2로 맞추는 게 요 의미다. 그 다음에 세로 눈금자열. 세로 눈금자열은 코드를 쭉 이제 앞으로 길게 작성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길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알아서 약간 줄바꿈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줄바꿈 하는 길이에요. 120자.
이거 80으로 막 줄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줄바꿈이 너무 빨리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또 보기가 불편합니다. 이렇게 돼요. 줄여드렸죠. 요 놈. 여기 있어요. 이런 게. 그런 거 좀 하느라고 한 100 정도도 괜찮을 겁니다. 네, 100도 맞추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쭉 가다가 딱 넘어가는 거를 맞춰준 겁니다. 행번호 표시 있죠? 행번호 표시. 행번호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이게 행이에요. 한 행. 들여쓰기 가이드라인 표시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선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까요? 들여쓰기가 이제 여러 번 돼요. 요거 한 번에 요것도 있고 여기서 또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때 가이드라인이 나오죠? 요거 가이드라인이에요. 요거 필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되게 보기 불편해요. 요 라인 만들어주는 거예요. 코드 폴딩, 코드 랩핑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이게 낫겠다. 여기 이제 화살표 갖다 대보시면은 이게 화살표가 떠요. 그거 누르게 되면은 들여쓰기 된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접어요. 그걸 폴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그냥 추가를 해 놓은 거예요. 설정들을. 자, 그래서 헬로 월드라고 하던 거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파이썬에 입문하신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여기에 이제 오른쪽에 코드 플러스가 있죠?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게 새로운 셀이라고 합니다. 셀. 이제 그렇게 불러요. 그런 게 새로 생겨서 실행을 각각 할 수 있어요. 프린트 여기다가는 한번 안녕하세요 쳐볼까요? 한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 치고 여기 왼쪽에 있는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력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각자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한 셀에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한 셀에다가 얘네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한 셀에 다 들어가게 되면 이 실행한 셀은 두 개를 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걸 나눠 놓으면 내가 실행할 코드를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또 좋은 유용한 부분이 있죠. 이거에 단축키 있어요. 단축키 컨트롤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엔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누르셔서 실행을 꼭 해보세요. 여기 있는 요 화살표 있죠? 여기 이제 셀을 한번 클릭하시면 화살표가 생겨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화살표에서 뭔가 이제 팝업창 같은 게 이제 화살표는 이 셀을 이렇게 이동시켜요. 아래로 갔죠? 빈칸이 위로 가면 위로 가고 오늘 하는 건 출력문입니다. 출력문 어렵지 않아요. 문법이 어떻게 되냐? 프린트하고 괄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데 이 안에다가는 내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골자고요. 프린트 해가지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거는 무슨 소리가 되냐? 문자를 넣을 때예요. 문자 데이터를 출력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그새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문자 데이터를 출력하는데 쌍따옴표는 컴퓨터 문법이에요. 내가 쓴 문자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냥 문자 데이터라는 것을 알려주기만 하는 거죠. 쌍따옴표는. 내가 뽑고 싶은 거는 이 안에 있는 거, 이만큼만 뽑는 거예요.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것만 나오게 되고요. 그냥 프린트 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숫자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 데이터 한번 뽑아볼까요? 숫자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보면 이거 하나 지워주고 이렇게 하는데 잠깐 프린트 한번 10을 출력해볼까요? 10 자, 10을 하고 컨트롤 엔터 누르게 되면은 실행 누르죠. 그러고 나서 출력문은 이 앞에 보여주는데 10이라고 잘 나오면 잘 쓰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지금 수업 메모는 링크를 복사해 가지고 드릴 거예요. 수업 페이지에다가.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런 식으로 드리는데 로그인이 안 됐다. 중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로그인 항상.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요 맨 아래에 수업 메모라고 뜰 거고요. 수업 메모 누르시면은 실시간으로 제가 썼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거는 제 코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을 여기다가 막 이런 식으로 수업 페이지에서 링크를 딱 눌러가지고 딱 들어온 데다가 수업 공부하신 내용을 막 작성을 하시면은 그거 저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이거 임시로 보기만 하는 거로 쓰세요. 혹은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자기 걸로 무조건 가지고 와서 따로 넣는 겁니다. 이거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자기 콜앱에다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메모를 계속 따라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계속 남을 거예요. 수업 끝나고 나면 쭉 남을 거니까 쓰시면 됩니다. 이제 파이썬은 문자 데이터를 출력할 때 쌍따옴표가 아니어도 되기는 해요. 따옴표 하나만 딱 넣어도 잘 출력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저는 헬로 월드는 쌍따옴표, 두 개는 호따옴표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잘 나오네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자바, 시어너는 호따옴표가 없어요. 문법에. 그거 오류나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간의 어떤 혼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계속 쌍따옴표를 쓸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도 문자 데이터를 쓸 때는 쌍따옴표로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혹여나 자바나 다른 리액트나 뭐 등등 봤을 때 전부 다 쌍따옴표가 꼭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유독 파이썬은 호따옴표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해서 막 호따옴표만 쓰다가 나중에 좀 오히려 더 고치는데 귀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쌍따옴표를 기본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 수업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문제 하나를 넣어드렸어요.
수업 페이지 같이 와보실까요? 수업 페이지 와보셔서 보시면 문제 하나가 떴어요. 링크 있죠? 이 링크 눌러보시면 또한 콜앱이 열려요. 콜앱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뜹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를 복사해 주시면 되는데 이 밖에서 마우스 놓고요. 드래그 하시면 이 셀 전체가 복사가 돼요. 밖에 놓고서 드래그 하셔야 돼요. 안에서 드래그 하면은 내용이 막 드래그 되는 거고요. 셀 밖에서 드래그 하면 셀 전체가 드래그 돼요.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콜앱에다가 그냥 맨 마지막에다가 마우스 놓고 붙여넣기. 맨 마지막에다가 마우스 한번 클릭하고 컨트롤 V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떠요.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이 풀어주시면 돼요. 문제에 있는 링크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노트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겁니다. 문제에서 안녕하세요를 10번 출력을 해주세요라고 했고 그에 대한 어떤 힌트 같은 코드 한 줄을 적어 준 거죠. 여러분들은 이 아래다가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작성을 하실 겁니다. 코딩을 하시는 거예요. 코딩을 하면 실행을 했을 때 컴퓨터가 내가 의도한 이거대로 가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출력은 이 부분에 나오죠. 출력 아랫부분. 이 아래에 안녕하세요라는 문자가 10번 찍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제가 막 쓰면서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네요. 이 초록색 문자 있죠? 이거는 미리 좀 작성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석은 샵을 쓰면 샵 이후 내용들은 코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드에 해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렇게 읽든 이렇게 쭉 읽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초록색 문자들은 그리고 이제 샵 이후의 문자들은 컴퓨터한테 코드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준다. 주석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써요. 이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고요. 주석에 대한 단축키는 컨트롤 슬래시예요. 이게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막 자기 코드에서 내가 이거는 뭘 쓴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쭉 작성을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마우스 한번 누르시고 컨트롤 슬래시 딱 누르면 알아서 그 샵을 만들어 줍니다. 편하게. 또 누르면은 취소. 컨트롤 슬래시를 이제 이렇게 주석 처리하는데 단축키로 사용하시면 편해요. 이거는 주석 단축키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일단 쉬었다가 문제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풀고 이러는 시간 있잖아요. 이거 막 집에 가서 하시는 거 아니고 여기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 쉬었다 하죠.